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가상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나흘이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른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허락수 없이 점령을 했다. 그럼 뭐예요? 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85년이니까 정답이야. 그냥 간단하게 다가 되는데요. 뒤를 한번 읽어봅니다. 95년에 이제 삼국간섭이란 게 있고 1904년에 한일의정서란 게 있죠. 이건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거고요. 이 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점점점 조여오는 과정에서 기후각서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서 볼 테고요. 이 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봐야 되니까 삼국간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있죠. 갑신정변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갑한텐이라고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이 있죠. 텐진조약에서 청군하고 일본군이 동시에 철수를 하게 되고 파병시 상대방에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하게 되면 갑한텐 되게 되는데요. 이제 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중에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해서 패배한 정부에서 이제 청군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뭐예요? 텐진조약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진조약을 구실로 해서 청군 너네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도 들어온다 해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약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청군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우리가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 노란칠을 하는 이쪽을 이제 요 강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 반도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바다로 나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을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쪽을 할당받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삼국 간섭하게 되면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는 거를 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볼 때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동반도 할양을 못 받으니까 아 러시아가 세구나 해서 정부가 신너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어때요?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벌어진 게 뭐냐? 을미사변이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고종이 볼 때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왕비가 이제 죽죠.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세다라는 인식이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머릿속에 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제들에서 다룰 부분들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흐름을 한번 또 다뤄볼 거예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에게 대원군이 나왔네요.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굴레에 거쳐가면서 통리기무하문 하게 되면 1880년에 만들어진 개혁기구죠. 통리기무하문과 12사 그리고 무위형 당허형을 폐지하고 5군형의 군제를 복구하고 군료를 지급한다. 그럼 뭐가 돼요?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 됩니다. 이모군란 하게 되면 재물포조약하고 상민수륙부역 장정까지를 합쳐가지고 임재상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82년 이후에 이를 골라주면 되죠. 일본 전국 각지에 촉합의가 건립되었다. 신미항요가 있었던 해에 건립이 되었죠. 병인작 신미립. 이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76년에 1차로 김기수가 그리고 80년에 2차로 김홍집이 파견이 되면서 오면서 청나라 황춘센이 쓴 조선 책략을 가꾸게 됩니다. 3번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이 편찬됐다. 통이 앞에 나오는 거는 경조 때가 되죠. 마지막 법전인 대전 회통은 대관군 때 쓰여지게 됩니다. 4.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건 1881년에 나온 거죠. 조선 책략 유포. 조선 책략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882년에는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5번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옳은 설명이죠. 이것도 임재상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제목 떨어진 녹두꽃 하게 되면 녹두장군,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라고 그러죠.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작 의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장면별, 고부농민, 그리고 뭐 황토현 전투, 전주하야, 그리고 전봉준이 체포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동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860년에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제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고, 등장한 직후인 64년에 혹세 무민의 죄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돼가지고 계속 동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없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흐름은 있었습니다. 뭐 교조신원운동 해가지고 탄압을 금지해달라, 뭐 이런 내용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삼례 집회가 있고, 모여서 이제 올라가서 복합상소를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그냥 종교적 성격만 있었다. 탄압을 금지해달라. 탄압 금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탄압을 금지해라 해서 삼례 집회, 복합상소, 이 정도.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94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하게 되면은 1차 봉기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좀 휴전하는 기간이 있죠. 휴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있게 되는데요. 2차 봉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1차가 어렵죠. 글자 4개만 사자성어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고, 백, 황, 전 해서 사자성어같이 동학농민운동 하게 되면은 고, 백, 황, 전 순서로 일어났다. 여러 번 자꾸 써보고 적용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은 외워집니다. 고백 황전이다. 고백 황전. 고부밀란의 시기입니다. 조병갑이란 인물이 나오죠. 인물 이름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조병갑 매우 중요하죠.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에서 일어난 거, 그때를 고부밀란이라고 하는데요. 고부밀란의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부밀란, 그 다음에 백산에 집결을 해서 봉기하게 되죠. 이때 뭐 4대 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적구, 보국안민, 제폭구민, 뭐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백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황 하게 되면은 우리 황토현 전투하고 장성에 있는 황용성 전투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황토현이나 황용성이 나와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에 속하냐를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백 황전, 그래서 황은 황토현 전투하고 황용성 전투를 말한다. 그리고 전이 있죠.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해서 뭐 관군을 다 이겨버리니까 정부에서 청군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텐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군도 이걸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군도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군은 바로 인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기, 휴전기가 오게 되죠. 휴전기엔 뭐가 있었는가? 규정청이 설치가 돼요. 규정청은 좀 자율적 기구입니다. 근데 일본군이 이제 이 규정청이 설치된 이후에 아래에다 써야겠네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요동반도 할양을 규정을 하지만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일본은 요동반도를 못 먹게 되죠. 이후에 이제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가보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1차 가보개혁과 관련 있는 거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에 의한 타율적 기구가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이 휴전기에는 교청군 해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교청군까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고백황전, 그리고 휴전기에는 교청군. 2차 봉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논산에 집결을 했는데요. 남접하고 이제 북접이 연합을 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온건하고 급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논산에 집결을 해서 우금치 전투를 했지만 패배를 했다. 여기서 전봉준이 죽는다. 그래서 논우에서 뭐 2차는 그렇게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논산에 모여가지고 우금치 전투를 했는데 전봉준이 잡혔다. 이것만 외우면 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고백황전입니다. 고백황전, 그리고 휴전기의 교청군. 7글자만 외우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면 좋겠어요. 임진왜란 정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 속합니다. 고백황전, 교청군. 이렇게 외워둡니다. 뭐 가 하게 되면은 전주성, 이후에 이제 전주화약이 나왔겠죠. 그리고 규정청이 설치가 될 테고, 이게 오른쪽 문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학농민군이 체포됐다. 그러면 2차 봉기에 해당하는 거죠. 가에 해당하는 거는 뭐 휴전기에 있던 거, 규정청이 설치가 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뭐 군국기무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제를 읽어보죠. 1.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었다.
쭈제우가 죽고 이건 뭐 6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2번 백산에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고백황전 하게 되면 1차 봉기 중에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논산 집결, 우금치 마지막 전투가 되죠. 전봉준이 체포되기 앞이니까 우금치가 되겠네요. 우금치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전봉준이 체포되게 된 거니까요. 4번 황룡촌 전투에서 장대를 이용해 승리하였다. 이 앞쪽 고백황전에서 황에 해당하는 거죠. 1차의 고백황전에서 황에 해당된다. 서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 상소를 올렸다. 이거는 동학독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건 이제 이 맨 위쪽은 92년에서 93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2년에서 93년까지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다. 동학독민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동학독민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삼내 집회나 복합상소가 있게 되고, 동학독민운동 하게 되면 1차는 고백왕전, 휴전할 때는 교청군, 2차는 논산과 우금치에서 논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차는 고백왕전, 휴전은 교청군, 2차는 논우입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여도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봉준이 체포된 시점은 우금치 전투 중에 이게 아니라 이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우금치 전투까지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엄밀성을 좀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봉준이 잡혔다 정도로 이렇게 암기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근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근본 진주의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경상우 병사 백낙신이 탐욕스러워. 백낙신 하게 되면은 1862년에 흥선이 등장하기 전에 임술 농민 봉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걸 뭐 진주밀란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백낙신하고 여기에 반기를 든 몰랑양반 유기춘이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 이제 안핵사로 파견된 게 누구예요? 박규수가 파견이 되죠. 그래서 설치된 기구가 뭐냐? 삼정이정청이다. 물론 뭐 실패했다 하고 이 이후에 이제 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이 안에서 계속 핵심어들을 반복으로 순환시키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863년, 62년 하게 되니까 그냥 거의 주는 문제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마에 속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다 1점인 것 같습니다. 동학독민운동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회는 동비토록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무장포고문에 나타난 보국안민, 뭐 제폭구민, 백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복습해봐요. 1차 봉기 하면은 고백, 황전 이렇게만 외우자. 고분밀란의 시기 하면은 조병갑을 기억하자. 그리고 백산 하게 되면은 4대 강령하고 4대 강령의 뭐 내용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국안민하고 제폭구민이 나온다. 그리고 황 하게 되면은 황투연하고 황룡성 전투를 기억하자. 그리고 전 하게 되면은 전주성을 점령을 했다. 이후에 청군하고 일군이 들어온다.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휴전기 하게 되면은 교정청이 설치가 되죠. 이거는 자율적 기구다. 근데 일본이 여기서 경복궁을 강제 점령을 하게 되고, 교정청 이후에 뭐예요? 청일전쟁이 나오게 되고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된다. 이건 이제 타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이 추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2차 봉기가 시작된다. 논산에 집결을 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전봉준도 잡힌다. 우금치에서 뭐 전봉준이 패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우금치에서 패배한 건 아니고 이 이후에 이제 잡힌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러 가다가 잡힙니다. 전봉준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외워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고백 황전 딱 한자성 하나 외운다고 하고 외워두세요. 휴전기 하면은 교청군, 교백황전 교청군, 그리고 2차 논산 집결, 그리고 우금치.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하죠. 앞부분 고백황전 교청군. 이건 뭐예요? 보국안민 하면은 고백황전에서 백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산 이렇게 기억하자. 1번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66년에 병인영유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번 영국의 거문도 하면은 85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번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를 조사한다. 이건 뭐 96년 이후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4번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고백왕전에서 황해에 해당되는 1차 봉기 때 내용이죠.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의 활동 내용을 찾아본다. 내용을 파악한다. 이게 뭐예요? 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07년도에 가게 되면은 이 선지에 나온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이상설, 이준, 이휘종 뭐 그런 인물들을 파견을 하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종은 이걸 빌미가 잡혀서 퇴위가 되고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의병은 이제 총 3번인데 이게 이제 3번째 의병입니다. 07년도에 일어나게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많죠. 통합농민운동에 대해서 두 문자를 꼭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